우리는 남들과 다른 펜션을 만들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씁니다. 뭔가 색다른 구조로 설계를 하거나 월풀이나 스파 같은 부대시설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죠. 저도 한때는 특이한 인테리어에 목을 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전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건축이나 인테리어에 돈을 쓰기보다는 애견이나 퀴즈처럼 무언가 특별한 종류의 펜션을 만드는 쪽으로 자주 가닥을 잡습니다. 비대면을 앞세운 독채 펜션이나 감성 숙소를 권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비슷한 수준의 펜션들보다 객실을 싸게 파는 방법도 고집하죠.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무한리필 바베큐 하나로 크게 성공한 경기도 포천의 문화골 펜션 같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펜션을 차리려는 분들은 남들이 가진 거의 모든 걸 자기 펜션에 집어넣으려고만 들죠. 여러분 생각에 월풀이나 스파가 있는 애견 펜션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실내풀이 있는 가족 펜션이나 야외 수영장을 갖춘 키즈 펜션은 또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는 없죠. 하지만 객실 판매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듭니다. 애견 펜션에 있는 월풀이나 스파는 강아지들과 함께 쓰지 못하게 하죠. 강아지들 털 때문에 청소가 힘들고 아예 고장이 나버리는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내풀이 있는 가족 펜션도 나쁘진 않지만 방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가격이 비싸지는 단점이 생기죠. 키즈 펜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여름을 빼면 감기라도 걸릴까봐 야외 수영장에서 아이들을 놀게 할 엄마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결국 이런 식의 선택은 애써 돈을 들인 시설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말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언가 색다른 컨셉의 펜션을 만들고 싶다면 펜션의 종류에 맞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컨셉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음악을 들을 때는 물론이고 영화를 보거나 옷을 고를 때도 컨셉을 들먹이죠. 하지만 컨셉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들 얼버무립니다.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그저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받아들여서 그렇죠. 아마 제가 자주 얘기하는 펜션의 컨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지난 편에서 이야기한 테마가 펜션의 종류고 우리 펜션의 특징을 컨셉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한결 편하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저 막연했던 펜션의 컨셉에도 나름의 방식과 원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더더욱 놀랍죠. 펜션이 맨 처음 생겨났을 때만 해도 테마나 컨셉 같은 걸 고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방을 잡고 고기나 굽던 손님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약간만 신경을 써도 어렵지 않게 돈을 벌 수 있었죠. 하지만 펜션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상황은 크게 변합니다. 커플 펜션이 늘어나면서 월풀이나 스파를 놓는 펜션이 생기고 수영장의 크기도 나날이 커지죠. 하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펜션의 모습이 훨씬 다양해지면서 풀빌라조차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풀어나가보죠. 테마나 컨셉을 들먹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언가 남다른 펜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죠. 문제는 이런 노력에도 궁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애견 펜션에는 월풀이 필요 없죠. 월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애견 펜션을 찾는 사람들 자체가 월풀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강아지들 사진을 예쁘게 찍어줄 수 있는 포토존을 간절하게 바라죠. 이런 식으로 내가 운영할 펜션의 종류에 맞는 컨셉을 정하는 게 차별화를 위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얘기가 너무 어렵나요? 그럼 지금부터 펜션의 종류에 따라 어울리는 컨셉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플 펜션은 평일에도 예약이 많다는 이유로 한동안 가장 많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로 인해 예전처럼 젊은 커플들이 즐겨 찾진 않게 되죠. 여기엔 값비싼 풀빌라 펜션의 등장도 한몫합니다. 그래서 커플 펜션은 값비싼 요금을 무릅쓰고서라도 예약하게 만들 도드라진 운영 컨셉이 중요하죠. 이런 면에서 보면 독채와 비대면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창 때 커플 펜션은 또 다른 형태의 러브호텔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만큼 커플들에게 프라이버시가 민감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독채라는 단어는 프라이버시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읽히죠. 그렇다면 비대면은 어떨까요? 프라이버시와 같은 맥락일 수도 있지만 굳이 주인과 얼굴을 맞이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는 환경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커플 펜션은 침실을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부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폐쇄형 구조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창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튼을 치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객실을 밝게 만들 수 있는 천창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요즘 인기 많은 독채 펜션처럼 담장을 높이 둘러 외부와 완벽하게 분리해도 좋죠. 그리고 커플 펜션은 다른 종류의 펜션들보다 손님들이 객실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객실을 구성하다 보면 객실은 생각보다 커지죠. 실제로 테라스 앞에 있는 객실 전용 풀보다는 실내 풀을 갖춘 풀빌라 펜션의 예약률이 훨씬 높은 것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죠. 제가 늘 풀빌라는 커플 펜션에 어울리는 컨셉이라고 말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가족이나 애건 펜션에는 어울리지 않는 게 풀빌라죠. 물론 키즈 펜션은 풀빌라가 어울리지만 이용 목적은 사뭇 다릅니다. 커플 펜션의 실내풀이 포토전 역할을 한다면 키즈 펜션의 실내풀은 아이들을 지치게 만들 목적으로 만든 시설이죠. 그렇다면 얼풀이나 스파는 어떨까요? 예나 지금이나 커플 펜션과는 찰떡궁합입니다. 대신 감성 숙소나 독채 펜션이 유용하면서 다채로운 변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풀이나 스파는 거품 목욕을 위해 만들어지는 시설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인테리어 목적이 훨씬 크죠. 그래서 설치 장소에 따라 효과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펜션에 와서 욕실에 있는 월풀이나 스파를 이용하는 손님은 거의 없죠. 하지만 침실 안쪽에 예쁘게 설치된 월풀은 다릅니다. 그 자체로 낭만적인 컨셉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최근에는 야외에 스파나 노천탕을 갖춘 독채 펜션이나 감성 숙소가 부쩍 늘어납니다. 혹시 남들 눈에 띄면 어떡하냐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높은 담장을 두르면 간단하게 해결되죠. 그렇다면 커플 펜션을 돋보이게 만들 방법은 여기가 끝일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값비싼 객실 요금을 무릅쓰고서라도 예약하게 만들려면 소소한 서비스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웰컴 서비스나 브런치는 물론이고 객실에 비치된 직기비품 하나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커플 펜션이나 풀빌라 숫자가 워낙 많고 새로 문을 여는 펜션들도 투자를 제법 많이 하기 때문에 경쟁의 우위에 서려면 하나부터 10까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눈에 띄는 컨셉이 없으면 원활한 객실 판매가 어렵죠. 그렇다면 가족 펜션은 어떨까요? 가족 펜션에 어울리는 컨셉은 모든 면에서 커플과 정반대죠. 그래서 운영 방식과 객실의 디자인은 물론이고 서비스 컨셉까지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네요. 전통적인 숙박 개념의 펜션 설계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객실 크기를 정하죠. 그래서 다들 가족 펜션이 커플 펜션보다 훨씬 크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커플 펜션의 컨셉을 떠올려보면 가족 펜션보다 객실이 넓은 커플 펜션도 꽤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같은 원리로 독특한 컨셉만 있다면 가족 펜션의 객실 역시 굳이 넓게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비수기 주중에도 예약이 많다는 이유로 커플 펜션이 늘어나면서 가족들이 갈 만한 펜션은 차츰 줄어들었죠. 물론 커플 펜션에도 4인실은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가기엔 여러모로 부담이 컸죠. 그렇다고 떼거리로 몰려가는 단체 펜션을 예약하기는 더더욱 애매합니다. 이러다 보니 선택의 폭이 워낙 줄어서 2018년 무렵부터는 가족 펜션의 예약률이 커플 펜션을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을 대상으로 크게 늘었던 소규모 리조트 펜션이 대표적인 사례죠. 그랬던 분위기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한풀 꺾입니다. 코로나 따윈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커플 펜션들은 폭발적으로 예약이 늘었지만 사람들이 북적이는 소규모 리조트는 된소리를 맞죠. 그 여파로 한때 큰 인기를 누렸던 인피니티 수영장도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게 됩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가족 펜션의 컨셉은 가성비에서 출발합니다. 가족들이 갈 만한 펜션들은 이미 시설이 너무 낡았고 풀빌라로 눈을 돌리면 가격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가성비는 갈 곳을 잃은 가족들을 노린 컨셉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가격이 저렴한 펜션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순한 관광 목적보다는 온 가족이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양 중심의 펜션을 메인 컨셉으로 삼아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을 쓰자는 의미죠. 운영 컨셉을 이렇게 잡으면 4인실을 기준으로 40만원 정도는 거뜬히 받을 수 있습니다. 커플들을 상대하는 풀빌라 펜션의 객단가가 15만원가량인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먹히는 컨셉이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건축 설계나 인테리어 디자인은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침실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커플 펜션과는 달리 가족 펜션은 주방이나 거실을 중심으로 디자인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죠. 객실의 형태도 커플과 정반대로 개방형으로 설계합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서 노는 커플들과는 달리 가족들은 객실 안팎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체험형 구성을 훨씬 좋아한다는 뜻이죠. 소규모 리조트 펜션도 인피니티 풀이나 커다란 야외 수영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가족들의 반응이 좋았던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달라진 펜션의 경향을 생각하면 가족 펜션도 이전과는 전혀 색다른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죠. 야외 활동의 비중을 높이면 객실엔 침실과 욕실만 두면 됩니다. 주방이나 거실은 객실 전용 풀을 중심으로 야외에 따로 만들어도 되죠. 봄부터 가을까지 문제없이 쓸 수 있고 온실이나 파고라로 공간의 형태를 잡으면 장마철이나 한겨울도 거뜬하게 넘깁니다. 이렇게 만들면 오후 3시에 입실한 가족들이 수영을 즐기고 밤에는 불멍을 피운 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 시설로 활용이 가능하죠. 요즘은 저렴한 가격에 불멍하러가 사방에 널렸고 빔 프로젝트나 블루투스 스피커의 성능도 한층 좋아져서 큰돈 들이지 않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웰컴이나 조식처럼 노동력이 필요한 서비스는 생략해도 됩니다. 대신 바베큐 서비스엔 최선을 다해야 하죠. 요즘은 예전만큼 바베큐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졌지만 펜션의 꽃은 바베큐라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숯불 바베큐가 자리하고 있죠. 하지만 키즈 펜션이나 애견 펜션이 늘어나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숯불 바베큐는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커플 펜션 역시 비대면을 선호하는 바람에 가스나 전기 그릴을 주로 쓰는 추세로 바뀌고 있죠. 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온 가족이 저녁 내내 즐기는 바베큐만큼은 숯불 바베큐를 썼으면 합니다. 성능 좋은 바베큐 그릴에 구워낸 고기의 맛은 일반 가정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특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야외의 주방이나 거실 공간을 따로 두면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숯불 그릴을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커플 펜션은 사생활 보호를 메인 컨셉으로 펜션을 설계하고 요금이 비싸도 예약할 이유를 만들어줄 다양한 서비스 컨셉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와 정반대로 가족 펜션은 가성비 높은 운영 방식으로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죠. 커플 펜션과는 달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시설을 핵심적인 컨셉으로 삼아야 합니다. 소규모 리조트 정도의 규모라면 몰라도 침실과 욕실만 갖춘 객실과 야외 공간을 활용한 주방과 거실을 만들면 창업 비용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죠. 이처럼 나만의 독특한 컨셉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 펜션을 이용할 소비자들의 성격과 이용 목적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저 크고 화려한 건물이 눈에 띄는 컨셉은 아니라는 소리죠. 그렇다면 애견이나 키즈는 어떨까요? 불특정 다수가 찾는 커플이나 가족과는 또 다릅니다. 펜션을 찾는 소비자들의 뚜렷한 탓에 도드라진 컨셉을 만들기가 훨씬 더 쉽죠. 하지만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펜션 프로젝트 팀 로직이었습니다.